자, 자 이제 김덕진이고요. 저는 뭐 이것저것 강의나 방송 그리고 원래 전업은 보고서 쓰는 일인데 요즘에는 보고서 쓸 틈이 없네요. 워낙 다들 챗GPT를 좋아하셔가지고 챗GPT가 난리죠. 근데 정말 열풍이고 김미경 TV까지도 난리가 날 수준인데 야 GPT4가 나왔더니 챗GPT를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인간의 시대가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보는 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오늘 GPT-4 때문에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재채기가 나는군요. 자, 그거 아세요? 실은 구글에서도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해외 짤방 갖고 온 건데 구글도 이런 거 했어요. 했는데 이제 GPT-4 들어갔어? GPT 아웃이야? 막 이랬더니 아무도 구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겼죠. 그 얘기도 이따가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우리 딥러닝의 거의 아버지 조상으로 불리시는 이 제프리 그 힌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 부사입니다. GPT-4는 인류의 나비다. 멋있는 말이죠. 애벌레는 영양분을 추출한 다음 나비로 변합니다. 인류는 수십억 개의 이해 덩어리를 추출해 왔으며 GPT-4는 인류의 나비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날아오를 시간이다. 그만큼 기존에 있었던 GPT 3.5랑 이 GPT-4가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되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GPT-4에 대한 그 내부 엔지니어들, 그러니까는 오픈 AI 회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 평가거든요. GPT-4 이전은 장난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GPT 3.5봐도 대단한데 진정으로 장난감에서 툴로 전환된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코딩 및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청난 게 나왔다는 거죠. 뭐 이미 챗GPT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뜨거움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나오고 모든 검색이 다 이렇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AI라고 하는 검색어보다 챗GPT가 더 많이 검색되는 이런 일을 보여주게 되죠. 정말 회원수 모으는데 1억 모으는데 2달밖에 안 걸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2월 9일 기준이고 대략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넘게 추산하고 있어요. 또 이제 그 유료 회원 2만 원 이제 $20 내는 거죠. $20 회원도 100만 명, 150만 명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뜨겁습니다. GPT가 학계를 혼란하게 만들었었죠. 이거 계속 써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근데 어쨌든 이거를 써봤더니 괜찮네? 라고 하고 있었지만 이걸 계속 써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 얘가 시험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미국 의사면허 시험 같은 거는 통과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산수, 수학을 잘못해요. 수학을 잘못해서 중학교 입시에서는 16점에 구르고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예요? GPT 3.5까지의 이야기입니다. GPT-4가 나왔더니요. 얘가 이제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진짜 놀라운 스코어예요. 생물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물 시험 있죠? 생물 시험 합이 31%였는데 상위 1%가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가 도대체 상위 1%가 된 건지. 그리고 이제 법률과 관련돼서도 얘가 상위 1%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생물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생물이니까 뭔가 사진도 나오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가 상위 1%가 될 수 있지? 얘는 뭐 사진을 보나?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의아함,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시험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수학이나 계산 그리고 생물과 같은 것들도 이제 얘가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원래 이 GPT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어쨌든 원리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빈칸 채우기죠. 빈칸 채우기. 그래서 뭔가 얘한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뜻이 뭐고 수도가 뜻이 뭐고 서울이 뜻이 뭔가를 알려주는 게 옛날에 전통적인 인공지능에서 하려고 했던 거라면 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들을 봤더니 누군가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가서 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먹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라는 걸 얘가 그냥 그 뜻도 모르고 잘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얘한테 대한민국 수도 그다음 네모칸을 쳐주면 거기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서울이라고 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확률적으로 계속 빈칸을 잘 채우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우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How are you 하면은 어떻게 돼요?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나오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갖고 또 워낙 많은 매개 변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전문가 방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이 뭐고 수도가 뭐고 한국이 뭐고 수도가 뭐고 서울이 뭐고를 알려줬을 때 하던 애보다 훨씬 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GPT-3가 우리에게 줬었던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T-3라는 녀석이 아까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빈칸 채우기 하는데 데이터량 엄청 많은 거거든요. 처음에 안 되잖아요. 처음에 안 되다가 얘가 어느 순간 이걸 넘어가죠. 예. 그리고 얘는 하나하나 단어로 공부하는데 하나하나 단어로 공부하는 애보다 얘가 딱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회사들이 야 이거 뭔가 모델을 똑똑한 한 녀석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돈 많이 넣고 리소스 많이 쓰고 클라우드 많이 쓰고 학습 많이 하면 얘가 똑똑해지네? 라고 이제 우리가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제 이게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에다가 이제 GPT 3.5 그러니까 챗 GPT라고 하는 녀석은 정말로 사람이 직접 한 땀 한 땀 더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얘가 대화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하는 걸 누군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고쳐주길 바랬는데 아니 그럴 필요 있어? 어차피 고쳐주는 거 사람 돈 쓰면 되잖아 라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투입돼서 얘한테 알려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뭐 아까처럼 안녕 반가워 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그래 반가워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된 정답 세트를 사람이 만들어요. 그 다음 그 정답 세트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뭔가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4가지를 하겠죠. 그럼 4가지 중에 실제로 이게 제일 좋아 라고 사람이 또 찍어주는 거예요. 등수를.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좋은 대화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하고 그 좋은 대화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이 2가지가 생깁니다. 그럼 그 2가지가 서로가 인공지능이 서로가 질문 내고 서로가 맞추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얘가 갈수록 똑똑해지는 방식이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이라는 그 간단한 예시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실제로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온 게 챗 GPT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똑똑한 거예요. 절대로 어떠한 인공지능만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갈려 들어갔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온 GPT 3.5 그러니까 챗 GPT보다 더 똑똑하고 무시무시한 녀석이 오늘 새벽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GPT-4는 이게 어떤 원리냐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원래는 얘가 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넣거나 훨씬 더 많은 뇌의 어떤 뇌세포 같이 그래서 거의 인간의 뇌급으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일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를 얼마큼 늘렸다, 스펙을 늘렸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럼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얘한테 일단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실제로 손을 대서 조금 더 잘 고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걸 할 때는 오픈 AI 혼자 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GPT-4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연구자들이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삼행시 잘한다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보시면 얘한테 영어로 물어봅니다. 신데렐라의 줄거리를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꼭 힙합에서 라임 같은 거 맞추듯이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다 써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이세요? beautiful Cinderella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A, B, C, D, E, F, G 그죠? H, I, J, K 다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Z까지 이걸 다 써서 세 줄을 만든 거예요. 힙합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얘가 라임이나 플로우 얘 보고 짜라고 그러면 이제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면서 내용도 다 맞아요. 아름다운 신들을 열심히 찾고 행복을 찾고 질투심 많은 이렇게 하고 사형은 마술처럼 키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니까 노래를 작곡하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글쓰기 스타일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창의적으로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른바 멀티모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용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얘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글로만 넣을 수 있었잖아요. 글로만 넣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입력하거나 혹은 그림을 보고 얘가 글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기능은 아직까지 우리 일반 사용자들에게 오픈은 되진 않았어요. 근데 곧 될 것 같아요. 지금도
GPT-4를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부지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챗GPT가 요즘에 좋아져서 아예 더 이상 유료가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해서 해지 버튼을 딱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GPT-4가 나와가지고 또 유료 한 2만 원 내야 되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이제 뭐냐면 그림을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림을 알아먹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미드저니 같은 거 쓸 때 해보시면 알겠지만 프롬프트를 쓰는데 그 프롬프트를 썼을 때 얘가 어떤 그림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인풋을 이렇게 넣었을 때 아웃풋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그림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산해 보거나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한테 이 그림을 넣고 너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하면 얘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얘기하겠죠. 그럼 그걸 보고 나중에 아 이런 그림이 있을 때는 역으로 얘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이해시키려면 이런 프롬프트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서의 사례는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주고 나서 이 재료로 무엇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빈이 말씀하신 대로 힙합 가수들 작사할 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팬케이크, 크레프, 뭐 토스트. 이거 뭐예요? 결국 이거 보고 이해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용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런 거죠. 얘한테 이런 그림을 입력을 해줍니다. 정확히 사진이죠. 평소에 되게 많죠. 이걸 입력을 해준 다음에 얘한테 야 이거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줄도 아니죠. 그냥 이 그림 넣고 나서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뭐예요? 풍선이 날아갈 거예요. 라는 얘기 뭡니까? 이 그림이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지를 얘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상당히 놀랍죠? 전 이 정도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나 어떠한 컷을 넣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얘한테 그거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거를 내용을 우리보다 더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혹은 또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얘가 더 발견 잘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 이번에 나온 데모 중에 상당히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학 문제를 종이로 써요. 그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얘한테 풀어보라고 그러면 풀어요. 진짜 대단하죠. 사진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걸 사진으로 찍고 그거를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딱 봐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물리 문제 같은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런 학습지 같은 거죠. 학습지 그냥 주고 얘한테 이거를 풀이 방식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봐줘요. 밥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쾅다 같은 친구, 수학 풀어주는 문제 이런 걸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제 놀라운 게 구글 아시죠? 구글이 검색 엔진 만들고 나서 이미지 검색 오픈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인식하는 것들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 쓰잖아요. 근데 챗GPT가 나온 지 이제 어떻게 됐어요? 3달 됐거든요. 챗GPT는 구글이 3년 걸려서 할 일을 딱 3개월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 페북에를 보면 페북에 특히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진짜 멘붕이 오는 이런 형태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 특히나 글쓰기 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한 건데 글자 입력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기존에는 3,000단어 정도 입력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25,000단어까지 그러니까는 최후로 지금 50페이지 분량의 명령어가 입력됩니다. 50페이지 분량의 명령어가 입력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잠시만요. 주석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나도 모르게 누르시는 것 같아서 그죠? 지우기 모든 시청자의 드로잉을 제가 지웠습니다. 자 보면은 또 쓰셨네. 네. 이거를 그 드로잉을 안 되게 좀 해주실 수 있었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모든 시청자의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보면 계속 이런 거죠. 이게 50페이지 분량의 명령어가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그냥 통으로 놓고
통으로 텍스트를 붙여서 넣은 다음에 얘한테 그걸 요약해달라고 그러면 요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챗 GPT의 문제 중에 하나로 얘기됐던 게 특정 URL을 던지면 그 URL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막 이상하게 글 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원리적으로 파악을 하면 결국에는 이 안에 그러니까 특정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못 끌고 온다라는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테스트 페이지로 나온 게 이런 거가 나왔어요. 위키피디아에 리한나 페이지에 보면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고 얘한테 슈퍼볼 공연과 그 공연이 특별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거예요. 딱 이게 이 부분 요만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딱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근데 그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제가 이거를 그대로 지금 GPT-4한테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잘. 그래서 이게 데모를 한 버전하고 지금 베타랑 좀 다른가? 뭐 이렇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AI.점 입력하면 바로 GPT-4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AI.com에 지금 들어가셔서 만약에 지금 유료 사용자시다라고 하면은 이 엔진에서 GPT-4 엔진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무료 사용자는 아직 안 되고요. 유료 사용자도 건수가 뭐 10건인가 하루에 뭐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GPT-4로 해서 이거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데모에서는 이런 걸 한다고 했으니까 향후에 뭐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문서 요약기로서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써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뭐 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요약기로도 쓸 수 있지만 역으로 50페이지 분량의 어떤 소설을 넣고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100건.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 대표님. 자, 정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50페이지짜리 그냥 소설을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소설의 문체를 바꿔달라라고 하면 50페이지 분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이게 이제 고차원적인 추론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쵸? 여기 있는 것처럼 고급 추론기론이라는 건데 거의 이거는 비서처럼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한테 똑같이 질문을 줘요. 질문이 딱 봐도 어렵죠. 실제로 저도 요즘에 막 일정 관리를 해주시는 팀장님이 있는데 팀장님 지금 임신 중이어가지고 계속 카톡으로만 하거든요. 카톡 쌓이면 실제로 이거 보고도 내가 도대체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되게 어려운데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앤드류라는 애는 11시부터 3시까지, 조회는 정오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3시 30분으로부터 뭐죠? 제가 풀려버렸네. 죄송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네. 그죠. 낙서 그거 끄는 거 하다 찾다가 잘못 눌렀어. 네네네. 계속 어떤 특정 분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누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 같았는데 네, 스마트폰이신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낙서가 돼요. 그러니까는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누르시거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은 11시에서 3시까지, 조우에는 정오에서 2시까지, 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무료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시간이 빈다는 거죠. 번역이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미팅 시간을 언제 잡을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챗 GPT는 3.5죠. GPT 3.5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써가지고 4시에 미팅이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내용이 안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긴 문장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아시겠지만은 그 영어로 눈, 뭐 이런 정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눈 to 2pm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데 얘는 숫자를 정확하게 인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말 비서하듯이 요약을 하죠. 요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다 30분이 되는 게 딱 12시에서 12시 반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고차원적인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얘는 제대로 된 챗봇 비서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는데 변호사 시험 이런 게 참 드라마틱해요. 상위 10%거든요. 왜냐면 아까처럼 변호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는데 상위 10%가 돼요. 상위 10%. 추론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추론 능력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눈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생물 시험이라고 하면 뭔가 이미지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내가 보니까 하위 31%에서 상위 1%가 된 겁니다. 뭐 이 정도 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 뭐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저 윤성국님이 위치도 가능하면 얘는 어디 살고 저기 살고 여기 살면 만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답변할지 궁금하네요.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로 막 얘기했을 때 가장 셋이 만나기 좋은 장소 이런 것들도 향후에 좀 되지 않을까? 정말로 비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나 국내 회사들한테 국내 네이버 뭐 아니면 빅테크 요즘에 그 거대 인공지능 만든다고 한 데들한테 가장 멘붕인 소식이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프롬프트진이 썼었잖아요. 프롬프트진이 썼던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얘가 한국어를 제대로 모른다. 두 번째, 영문으로 보고 보면 데이터량이 영문이 많기 때문에 대답을 영문으로 하면은 많이 된다. 근데 두 번째는 여전하지만 첫 번째, 한글을 못 알아먹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 엄청난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챗 GPT, 그러니까 GPT 3.5 때 인공지능이 영어를 알아먹는 정확도가 70%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에 GPT-4에서 한국어를 알아먹는 비율이 77%예요. 이 말은 뭐예요? GPT,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의 영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GPT-4는 영어의 이해도가 85%.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를 이렇게 기존의 챗 GPT, 그러니까 GPT 3.5보다 훨씬 더 잘 알아먹습니다. 자, 더 이상 어떤 한국어가 한국의 어떤 엔진이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돼라는 게 되게 멘붕인 거죠. 이거는 마치 이제 그 뭐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면 얘네들이 보통 언어를 번역할 때 우리 뭐 3차원 그래프에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언어의 어떤 구조나 흐름을 갖고 대충 이게 맞아서 아까처럼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갖고 한국어로 빈칸 채우기를 하거나 뭐 일본어를 갖고 빈칸 채우기를 하는데 뜻은 모르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는 게 GPT 3.5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번역 업체들 혹은 이제 그래도 한국어가 부드러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데이터 말고 뭔가 한국어에 대한 그 음성 인식이나 텍스트 인식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 라는 게 이제 되게 큰 거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면서 되게 커진 건데 안전성과 일관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글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GPT-4가 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옛날처럼 답변을 이상한 거를 계속 덜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인류를 없애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얘기를 갖고 소설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대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많은 그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GPT-4는 뭔가 얘의 스펙이 엄청 늘어났다기보다는 얘를 사람을 더 갈아넣어서 학습을 잘 시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기업과 이미 케이스 스터디도 만들었고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아주 유명한 그 회사죠, 금융회사. 그 금융회사랑은 이미 챗봇을 구축을 했어요. 그럼 이 챗봇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이제 본인들이 아는 GPT-4에 아주 대화를 잘하는 거에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앞에다가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 노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조금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탈옥에 대한 얘기들, 다국어 능력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아마 GPT와 탈옥하는 방법 알려줘 그러면은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인데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실제로 눈이 좀 안 좋은 분들을 그죠? 좀 소리가 크니까 네. 눈이 안 좋은 분들한테 이거를 쓰면 이제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들 말고 약간 색약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사진 찍고 나서 어떤 게 그 빨간색 스트라이프 1이야 라고 물어보면 오른쪽이에요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길을 가거나 아까처럼 레이블을 찍으면 지금까지는 그냥 레이블에 있는 텍스트만 얘기해 준 건데 그거를 기반으로 대화를 하거나 그거를 기반으로 정보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눈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가 뭐지?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대화를 잘해주는 이런 형태들까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언어도 바꿔가면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중국어로 써 있는데 그거를 보고 얘가 중국어로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영어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잘 가곤 있는데 여전히 문제는 많아요. 그리고 고민해야 될 것들은 많습니다. 일단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이미 GPT 3.5 때만 해도 하루에 클라우드 운영비만 1억 3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 하루에. 그럼 지금 GPT-4는 더 비싸니까 뭐 하루에 뭐 그냥 운영비만 2억 이상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 싸움이죠. 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3조 원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커스터마이징의 형태로 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B2B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신을 넘보는 빔 플러스 신 우리 신님께서 이제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는 이미 GPT-4가 탑재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베타 서비스로 쓰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GPT를 빙으로 한번 빙챗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아시겠지만은 그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거가 빙에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검색 비율이 구글이 93% 정도고 빙은 딱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빙챗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브라우저는 엣지 브라우저. 그러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브라우저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이디도 구글 아이디로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연동된 아이디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아이디를 줘서 쓸 수 있는 게 빙챗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글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뺏어보겠다는 건데 이게 1% 점유율만 뺏어도 약 2조 4천억이에요. 2조 4천억. 엄청나죠? 근데 구글은 거의 뭐 90% 이상 뺏기면 안 되는 입장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밖에 안 되니까 야 우리가 1%만 뺏어도 2조 4천억이네 랄랄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빙챗의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럼 그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검색도 빙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이쪽을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챗GPT가 난리가 났지만 GPT-4가 또 내일 또 난리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5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이벤트를 합니다. 오피스 통합 제품군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예측하는 게 이게 이제 1의 미래거든요. 1의 미래. 네, 오피스랑 연동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엑셀을 쓸 때 함수를 외울 필요가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엑셀에서 VLOOKUP 이런 거 생각 안 나면 그냥 챗GPT 띄워가지고 야 A시트랑 B시트 합쳐서 평균 내줘. 그럼 얘가 알아서 그냥 코드 쓰는 거죠. 그죠? 또 뭘 할 수 있어요? 워드에서 글 쓰다가 막혔어. 그럼 얘 위에 거 보고 계속 써줘. 이러면은 제 글을 보고 얘가 쓰는 거죠. 세 번째, 이게 또 이제 끝내줄 텐데 PPT 디자인. 네. 이제는 우리가 PPT 템플릿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PPT에다가 그냥 인공지능과 관련된 템플릿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얘가 디자인을 해주죠. 다단계형 엑셀로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글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엄청 자존심을 구겼잖아요. 근데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거 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니까 오늘 얘네들이 또 어젠가 초치기를 하려고 또 무슨 유튜브 이제 온라인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그 이벤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아이고 소리가 너무 크다. 잠시만요. 야 그냥 소리는 없어도 되니까 소리는 없어도 되니까 소리를 살짝만 키우고 얘가 이런 거예요. 이메일 보면은 Gmail에서 계속 이메일 대화하잖아요. 그 컨버세이션을 요약을 해서 뭔가 몇 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니까 뭐예요? 메신저의 대화를 요약해주는 요런 방식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나 이거 알았어 라고 쓰면은 거기다가 그냥 대화를 알아서 답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메일에 대해서 브리핑해줘라고 하면은 그게 워드 파일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워드 파일에서 좀 더 읽어줘 이런 거죠. 아까 보시면 그럼 그 내용에 쓰겠죠. 저렇게 워드에도 저런 식으로 적용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프레젠테이션 뭐 캠페인을 써줘라고 하면은 그냥 저 딱 글을 쓰는 순간에 주르르륵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미지도 그려지고 슬라이드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와우, 야 이거 대단한데? 라고 지금 사람들이 봤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서 노트도 캡처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줌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런 것처럼 구글에서 뭔가 구글로 메시징을 하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엑셀에다가 뭔가 이렇게 텍스트를 지가 알아서 써준다는 거죠. 뭐 이런 형태는 와우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상을 만들었으나 그럼 지금 쓸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테스터 모집한다고 하고 링크도 없어요. 링크도.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야? 못 쓰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일 이런 거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초치게 하려고 한 건데 문제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인지 아까 저희가 영상 본 것처럼 아무도 구글에게 지금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성이 지금 쇼파에서 모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멀티모달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챗GPT가 음성을 인식하는 위스퍼라고 하는 API를 또 만들었죠.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얘네는 데모 영상만 보여줬고 못 쓰는데 제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게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내일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오피스에다가 뭐 한 1, 2만 원 추가해서 이런 기능 든다 그러면 저도 바로 결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반격을 준비했으나 아직까지 사용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게 GPT-4에 대한 흐름이고요. 근데 이건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초거대 인공지능이 최근에 이렇게 모든 회사들이 다 초거대 인공지능 하면서 막 엄청나게 데이터량을 만들어내니까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방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만 저렇게 자동차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좀 되게 재밌게 접근하고 있는 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에요. 메타 페이스북은 이거를 아주 경량화해서 뭔가 복잡한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언어 모델 라마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고 있는데 그 녀석이 또 나중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얘기까지 오늘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죠 이미 원드라이브 때부터 마소의 노예가 되어 있는 다닥유연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과연 또 내일은 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또 이 뜨거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 전쟁 AI 군비 전쟁에서 과연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뜨거운 GPT-4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구글의 동향까지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